안녕하세요. 토큰포스트 팟캐스트입니다. 오늘 하루도 잘 마무리하고 계신가요? 편안한 퇴근길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2025년 6월 27일 금요일 저녁 소식인데요. 그중에서도 특히 좀 생각해 볼 만한 내용들을 가져왔습니다. 시장은 뭐랄까 약간 주춤했는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흥미로운 움직임이 많았어요. 특히 오늘은 좀 충격적인 해킹 소식하고 또 꾸준한 기관 투자, 이 상반된 신호들을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가격 변동 자체보다는 그 이면에 있는 이야기들, 특히 보안 문제라든가 기관들의 움직임을 보면요, 현재 시장의 중요한 단면을 좀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오후 시세부터 빠르게 좀 짚어볼까요? 전반적으로는 좀 내렸네요. 네, 6월 27일 오후 4시 조금 넘은 기준인데요. 비트코인은 전일 대비 한 0.43% 정도 하락해서요, 10만 7,300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더리움도 좀 내렸죠? 네, 이더리움은 1.56% 하락해서 2,449달러 정도 기록했고요. 리플이나 솔라나는 낙폭이 더 컸던 것 같은데요? 맞아요. 리플 XRP는 4.18%로 좀 많이 내렸고요. 솔라나도 2.48% 하락했습니다. 대부분 주요 알트코인들이 좀 약세였는데 BNB나 트론처럼 아주 약간 오름세를 보인 코인들도 있긴 했습니다. 그렇군요. 전체 암호화폐 시가총액은 그럼 어느 정도인가요? 시총은 약 3조 2,800억 달러 수준이고요. 24시간 거래량은 988억 달러 정도입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 그러니까 시장 점유율은 소폭 올라서 65.04% 정도 되네요. 조정장 속에서 비트코인 영향력은 오히려 조금 더 커진 셈이군요. 자, 그럼 이제 가장 주목해야 할 뉴스로 넘어가 보죠. 올 상반기 암호화폐 해킹 피해 규모 이게 나왔는데 정말 충격적이더라고요. 네, 저도 보고 좀 놀랐는데요. TRM 랩스라는 블록체인 분석 업체 보고서인데 2025년 상반기에만요. 해킹으로 무려 21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조 단위가 훌쩍 넘는 암호화폐가 탈취됐다고 합니다. 이게 작년 한 해 전체 피해액이랑 거의 맞먹는 수준이에요. 21억 달러? 와, 상반기에만 그 정도라니 정말 상상하기 힘든 액수인데요. 근데 더 중요한 건 그 원인이라고요. 네, 바로 그겁니다. 보고서에서 지적하는 핵심이 뭐냐면 피해액의 80% 이상이 단순 사용자 실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랄까, 인프라 취약점 공격 때문에 발생했다는 거죠. 인프라 취약점 공격이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거죠? 예를 들면 개인 키, 프라이빗 키가 유출된다거나 아니면 웹사이트 앞단, 그 프론트엔드를 조작해서 자금을 빼돌리는 방식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스템 자체의 보안 허점을 노린 공격이 대부분이었다 이겁니다. 그럼 이건 사용자 개개인이 조심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네요. 우리가 이용하는 시스템 자체가 아직 불안하다는 신호로 봐야겠군요. 그렇죠. 기술은 계속 발전하는데 이런 기본적인 보안 체계 문제는 여전하다는 거니까요. 네,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문제 같습니다. 아니, 이런 상황에서 기관 투자자들이 계속 안심하고 큰 돈을 넣을 수 있을까요? 약간 의문이 드는데요. 네, 바로 그 지점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질문이 생기는 거죠. 이 기본적인 신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과연 시장이 장기적으로 계속 성장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고 다른 소식들을 보시면 또 다른 관점이 보일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 불안감 속에서도 계속되는 다른 움직임들도 좀 살펴보죠. 어떤 소식들이 있었습니까? 우선 기관들 움직임이 계속 눈에 띄는데요. 나스닥 상장사죠. 비트디지털이 1억 5천만 달러 유상증자를 완료했어요. 이걸로 이더리움 스테이킹을 더 늘리고 심지어 가지고 있던 비트코인을 이더리움으로 바꿀 계획까지 있다고 합니다. 오, BTC를 ETH로 스왑한다고요? 기관 포트폴리오 내에서도 변화가 좀 보이는군요. 네, 그런 흐름이 좀 있고요. 또 캐나다 상장사인 벨그라비아 여기도 비트코인 투자를 위해서 100만 달러를 조달했다고 하고요. 채굴 기업들 소식도 있네요. 네, 비트코인 채굴사 아이오닉 디지털은 5월 말 기준으로 2,520BTC 이상 보유 중이라고 밝혔고요. 아발론 옙스는 미국 싱크탱크랑 만나서 규제 명확화 법안 지지를 논의했다고 합니다. 규제 관련 움직임도 꾸준히 있네요. 반면에 ETF 쪽은 좀 다른가요? 네, 이더리움 현물 ETF는 26일 기준으로 보면 약 2,640만 달러가 순유출됐어요. 그레이스케일 ETH에서 자금이 좀 빠져나갔는데 그게 블랙록이라 피델리티 유입분을 상쇄한 거죠. 그레스케일 물량 영향이 아직 있군요. 아크인베스트도 움직임이 있었네요. 네, 캐시우드의 아크인베스트가 코인베이스 주가가 최고가를 딱 찍은 날에 1,250만 달러어치 주식을 매도했습니다. 일부 차익 실현에 나선 걸로 보여요.
그렇군요. 또 흥미로운 상품 소식도 있네요. 홍콩 쪽에서요. 네, 홍콩 광파증권 자회사가 GF 토큰이라는 걸 출시했는데 이게 매일 이자를 주는 토크나 증권이라고 합니다. 실물 자산을 블록체인 위로 올리려는 시도는 계속 활발한 것 같습니다. 네, 시장 분석 쪽에서는 어떤 전망들이 나왔나요? 타이거 리서치라는 곳에서는 CD파이, 그러니까 중앙화 금융하고 탈중앙화 금융을 결합하려는 흐름이 처지면서 거래소 자체 토큰의 중요성이 더 커질 거라고 봤고요. 또 비트코인 분석가들 중에서는 당장 어떤 큰 폭락을 일으킬 만한 촉매제는 부족하다. 오히려 기관 자금 유입이나 미국 증시 상승세에 힘입어서 다시 사상 최고가를 경신할 가능성도 있다. 뭐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에 대한 분석은요? 이더리움은 2,400달러 지지선을 지키면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있고요. 또 ETH, BTC 비율이 너무 낮아져서 오히려 반전이 임박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네, 국내 거래소 소식들도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죠. 네, 빗썸에서는 FLAG를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했고요. SYBR, 유바이오하는 토큰을 새로 상장했습니다. 업비트는 IOTX와 MTA, 입출금을 일시 중단했고요. 코인원은 PAQ라는 새로운 토큰을 상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소식들을 쭉 들어보니까 정말 양면적인 모습이네요. 한쪽에서는 상반기에만 21억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해킹 피해로 기본적인 보안 문제가 크게 드러났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또 기관들이 꾸준히 들어오고 투자하고 새로운 상품이나 기술 개발도 계속되는 그런 상황이군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던져볼 질문은 이거인 것 같습니다. 이런 인프라 리스크, 이 기본적인 보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도 과연 시장은 계속 성장을 지속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 문제가 발목을 잡아서 진정한 의미의 대중화나 지속 가능한 성장은 좀 어려운 걸까요?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이 상반된 신호 속에서 어떤 가능성을 보시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질문을 던져주셨네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깊이 있는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 토큰포스트 팟캐스트였습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